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시험 많이 어려웠습니다. 21번, 30번만 보자면 예년보다 확실히 쉬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쉬운 킬러였지만 나머지 문항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풀던 준킬러들이 더 쉬워지면서 준킬러가 아닌 것들이 준킬러로 올라오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20번 정도? 우리 미적분 연습하면서 다양한 문제 풀잖아요. 그럼 조금 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탄탄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최상위권들은 편했을 거고요. 중상위권 분들도 실수를 안 했다면 좋은 결실을 얻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수능 의식할 때 지금 해설은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 건데 수원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세제곱근 9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세제곱근 9는 3의 3분의 2승이고요. 거기에 더하기로 연결되겠죠. 3분의 1승을 해주시면 3의 1승이 되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정의했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로 풀어주시면 가볍게 단위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단위원에 대해서 사인이 7분의 루트의 21인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세타에 대해서 7분의 루트 21, 여기가 세타가 돼주면 얘는 루트 7하고 루트 3이 되겠죠. 길이의 비율을 볼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2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는 음수고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밑을 통일하겠습니다. 3의 마이너스 2x승 될 거고요. 얘는 3의 21 마이너스 4x승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2x승. y는 3의 x승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좌표가 증가하면 x좌표가 증가한다. 21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고요. x는 2분의 21보다 작습니다. 그런 자연수의 개수니까 총 10개가 되겠죠. 5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입니다. 각 a가 3분의 파이고 AB 대 AC가 3대 1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얘가 3K, 얘가 K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3분의 파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으로부터 BC의 길이를 K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K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 이 K 값을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BC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3분의 파이가 워낙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발상은 됩니다. 얘를 저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약간의 관찰력을 통해서 저는 얘를 2K라고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2대 1대 루트 3 있잖아요. 수선을 내려주면 2대 1대 1 H라고 할게요. 루트 3K.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지만 굳이 지금 편하게 보이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25 더하기 3 해주면 28, 2루트 7이고요. 2루트 7K. 여기에서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분의 2루트 7K. 사인 법칙이죠. 얘는 2 곱하기 R 7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2K인 거니까요. 2K는 2랑 K 빼고 나머지 넘겨버리면 되겠죠. 2 곱하기 7 곱하기 루트 7분의 1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는 2 지워지고요. 루트 7 되는 거고 루트에 21이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A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Y는 1이 두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어요. 가볍게 그려볼게요. 밑이 A하고 4A인 로그 함수입니다. 적어볼까요? 13번에 로그 함수는 반드시 두 점을 지난다. 1,0, A,1 이렇게요.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지금 A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4A의 범위는 1보다 큰 거고요. Y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Y가 1이 되면 A, 1 지나는 게 여기 있고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게 Y는 로그의 A의 X가 되고 4A, 1 4배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4A가 될 거고요. 1, 0, 4A, 1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요게 Y는 로그의 4A의 X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교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점들,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기억이요. 선분 AB를 1대 4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A로부터 거리가 1이고요. B로부터 거리가 4인 그 지점이죠. 눈으로 보이네요. 0,1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선분 ABC,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래요. 지금 가로가 이렇게 평행한 상황이고요. 세로가 직사각형이니까 A의 X좌표와 D의 X좌표가 같은 거죠. 그리고 B의 X좌표와 C의 X좌표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칭성을 생각해 주면 좀 강하게 들어가 볼까요? Y는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Y는 로그의 4A X하고 Y는 로그의 A의 X하고 이 두 개가 X축의 대칭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 X축의 대칭인 것이 바로 4A하고 A의 관계가 역수를 취하는 관계가 될 겁니다. 진수 조건, 밑에 조건으로 1보다 클 거고요. 0이 아닌 1이 아닌 양수일 거고요. 그래서 4A의 제곱은 1이 되니까 양수를 택해주면 A는 2분의 1 되죠.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AB의 길이 하고요. CD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CD의 길이 더 크면 그랬어요. 그대로 점을 잡아볼게요. 요 점의 좌표가 Y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 될 때를 생각해보자. A분의 1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보자. 언제요? 4A분의 1이에요. 여기에서 니은을 풀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바로 갈게요. AB의 길이는 4A 마이너스 A. CD의 길이는 A분의 1 마이너스 4A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부등식을 풀었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쪽 계산할게요. 3A가 4A분의 4 빼기 1이죠. 3보다 작습니다. 3 지워지고 A 양수니까 4A의 제곱이 1보다 작습니다. A의 범위는요.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수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열에서 나올 때에는 빈칸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제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10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내는 그 자체도 중요하잖아요. 빈칸을 위주로 생각했을 때 답이 좀 더 효율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빈도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먼저 보시면 가를 보겠습니다. D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A1분의 A3가 16임을 이용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AN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위를 가니까 AN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AN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얘는 D죠. 얘가 바로 공차입니다. 그렇죠? D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곱하기 2의 AN승으로 묶어줄 겁니다. 묶어주게 되면 2의 AN승으로 묶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A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AN승이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얘가 다시 D가 되는 거죠. AN을 정리해 볼게요. AN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앞으로 뺄게요. 2의 D승 마이너스 1 곱하기 거기에 2의 AN승이 됩니다. 이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A1분의 A3가 16이 되는 거죠. 그 형태를 이용해서 D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1을 그대로 써볼게요. A1은 2분의 1 D 곱하기 2의 D승 마이너스 1 거기에 2의 A1승이고요. 분의 A3를 보겠습니다. A3는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2의 D승 마이너스 1에 2의 A의 3승이 됩니다. 는 A1분의 A3를 봅니다. 얘는
2의 A3 빼기 A1이니까 2D가 되겠죠. 2D가 됩니다. 얘가 바로 16, 2의 4승이 되는 거니까요. 아, 2D가 4구나. D는 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조건입니다. D가 2가 되게 되면 A는 무엇이 되느냐? 위에 조금 더 올려보시면 첫장 조건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첫장 조건 1이다 해서 A1이 1인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뭐부터? 공차의 n이죠. 1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바로 AN. 다를 보는 거예요. A는 뭐였어요? 2분의 1 곱하기 공차 D는 2였고요. 거기에 2의 D승이었어요. 2승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AN승이었죠. 2N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는 퉁퉁 쳐지고 3 곱하기 2의 2N 마이너스 1승인 거죠. 이게 바로 다조건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답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행을 해주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 곱하기 P는 2입니다. 2 곱하기 더하기 F의 2는 2 대입해 주니까 4에서 1 빼니까 3이고 분의 3 곱하기 G의 4입니다. 4의 8 빼기 1, 7이죠. 2의 7승 되는 거고요. 2의 7승은 128이니까 2 더해주면 130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열 A에는 A1이 첫 장이 0과 1 사이에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의 2N하고 A의 2N 플러스 1을 제시했는데요.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첫째 항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고 A의 2N은 A2 곱하기 AN 더하기 1인 거고요. A의 2N 플러스 1은 A2 곱하기 AN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두 개가 똑같다 보니까 이런 관찰도 생각할 수 있어요. A의 2N 마이너스 A의 2N 플러스 1은 3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식은 지금 이 문제에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가볍게 이용할 수는 있어요. 중간에. 어쨌든 진행을 합니다. A의 8, 8번째 항에서 15번째 항을 뺀 게 63이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A1에 대해서 자세하게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주도적인 항은 첫째 항이 아니라 둘째 항이죠. 첫째 항이 아니라 둘째 항이 되기 때문에 둘째 항으로 모든 걸 표현해 준다는 생각을 어렴풋하기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의 8을 먼저 보시면 1번 A의 8은 A2 곱하기 N이 4일 때죠. A의 4 플러스 1이고요. A의 4는 A2 곱하기 N이 2일 때죠. A의 2 플러스 1이고요. 그대로 대입해서 A2 곱하기 A2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인 거니까요. 여기에서 A의 8을 A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의 8은 A2의 세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문자화 시켜서 T라고 넣는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 이제 좀 오른쪽으로 갈게요. 두 번째 A의 15를 보겠습니다. 지금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이 7일 때요. 7이 14, 그렇죠? A2 곱하기 A의 7 빼기 2가 되고요. A의 7을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A의 8에서 A의 9 이런 형태가 나오면 땡큐인데 7 형태가 나오니까 이거 못 쓰는 거죠. A의 7은 A의 2 곱하기 2, 3은 6이죠. A의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이걸 쓴다면 근데 좋은 생각이에요. 마이너스 A3가 3이기 때문에 A3를 바로 A2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해주면 A2 곱하기 A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 A2의 제곱 이쯤 되면 이제 문자화 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치환입니다. A2 획수가 너무 많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서 T 곱해서 빼기 2 할 거예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어진 식을 정리할 거예요. A의 8에서 A의 15를 뺍니다. T의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에서 빼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죠. 는 T의 세제곱 날라가고 계산을 할게요.
날라가고 플러스 3t의 제곱. 2차 방정식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t에다가 플러스 2t, 플러스 3t. 거기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3. 얘가 63이 되는 거고요.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마이너스 22.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5, 20이기 때문에 t는 4가 됩니다. A2가 4란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4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대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4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2시간여 지났는데 어쨌든 다 풀었습니다. t는 4하고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t의 범위를 볼 수가 있죠. 범위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A1의 범위를 알기 때문에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 해서 지금 A2를 t라고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t는 1 빼기 A1 분의 1이라고 해서 얘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5가 날아가고 t는 4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잡혔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첫 장분의 8번째 장입니다. 첫 장은 거꾸로 얘를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죠? A2분의 A2 마이너스 1이 첫 장이고요. 8번째 장은 A2의 세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런데 A2를 알고 있죠. 4가 되기 때문에 4분의 3 분의 4의 3승은 64고요. 거기에 5 더하니까 69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3이 6, 3, 3은 9 곱하기 4 해주니까 92. 2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원 다음 문제는 25번입니다. 첫 장이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등차수열 5번째 장까지의 합을 55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써먹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N을 볼 때 첫 장이 3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3 더하기 n-1에 D라고 놓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서 그대로 시그마 K1부터 5까지 들어갈게요. K1부터 5까지. 보통 첫 장 곱하기 첫 장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이것도 좋은데 지금은 공차를 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느낌이 들죠. 이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를 한번 구하는 거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K-1에 D 이렇게 해주면 3을 5번 더하니까 15가 될 거고요. 더하기 K-1이 K가 1일 때는 0부터 K가 5일 때는 4까지 갑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죠. 그래서 더하기 10D가 됩니다. 10D 해주고 얘가 55가 되는 거니까 D는 4가 됐네요. D가 4가 되면 4n-4 플러스 3이 되죠. 4n-1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값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4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냥 풀면 답인데요. 그냥 풀면 답인데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4를 빼버리면 얘가 K 마이너스 1 곱하기 K가 되거든요. 요 수열의 합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걸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 보기가 편할 거예요.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K가 1일 때는 0이고 저 사라지죠. K가 2부터 5까지 얘가 1 곱하기 2부터 4 곱하기 5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4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런 건 그냥 아는 게 좋죠. 여기까지 배웠죠? 이렇게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6이 됩니다. 160이죠. 수원 다음 문제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27번 문제는 보통 껌으로 들어가는 번호인데
이번에는 중간 난이도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시간이 일단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21번과 30번이 쉽다고 하더라도 풀 기회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27번 로그의 4의 2n 제곱이고요.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꿔주죠.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의 4고요. 거기에 루트 n입니다. 루트 n이 나눠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얘는 어떤 m이라는 값을 갖는 건데 그게 m은 40 이하의 자연수다. 자연수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끊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는 이어갈게요. 2의 2분의 1승인 거니까요. n의 2분의 3승 될 거고요. 는 4의 m승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요. n의 2분의 3승이 2의 2m-1승인데 얘가 바로 m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하는 그런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이제 질문이에요. 오케이. n의 2분의 1승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2의 3승 2m-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형태를 볼 건데 이 녀석은 일단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여기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2가 들어가면 다시 한번요. n의 3승은 4의 2n-, 이게 예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얘가 바로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3의 배수. 3의 배수. 그래서 2n-1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m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끔 숫자를 잡아주면 됩니다. 볼게요. 2n-1이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홀수인 3의 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1, 3, 5, 7, 9 이런 형태가 되고요. 3, 9, 좀만 더 써볼까요? 11, 13, 15 이런 형태가 되고요. 15 이런 것들이 2n-1을 3k로 3의 배수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얘는 3 곱하기 1이고요. 얘는 3 곱하기 3이고요. 얘는 3 곱하기 5가 되고 쭉 진행을 하겠죠. 어디까지요? m이 4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n-1의 범위가 79까지가 돼요. 쭉 해서 79까지 3의 배수인 걸 찾는 거죠. 79 앞에는 77이 있고 77 앞에는 75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3의 배수죠. 3 곱하기 3, 2, 6, 3, 5, 15, 25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3의 1승부터 3의 3승, 3의 5승, 3의 25승 이렇게 1부터 25까지의 홀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2n-1이 3의 배수인 m의 개수, 그게 바로 n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형태가 1부터 25까지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25에다 1 더하면 26이죠. 나누기 2 해주면 13개구나. 그래서 13개가 답입니다. 수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미적분으로 들어갈게요. 수원은 총 9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 수원이 9문제, 확률과 통계가 9문제, 미적분이 12문제가 나왔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배점이 28점, 그리고 확률과 통계 배점 31점, 미적분 배점은 41점이었어요. 꽤 크죠. 28, 31, 31인가 보다. 그러면 41 맞아. 28, 31, 4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배점이 높았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유리화죠. 가볍게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빼기 4n 제곱을 해줍니다. 분의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n을 하죠. 1차항 계수만 보시면 2분의
루트 4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답은 2죠. 2번이 답입니다. 미적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극대값, 극소값 물결 화살표, 도함수의 부호 변화, 화살표, 도함수를 구하는 인수분해한다. 그래서 f의 프라임 x를 볼 거예요. 는 2x-2에다가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7 해주시고 도함수를 구했어요. 인수분해 할 거죠. 내림차님 먼저 하시고요. 내림차님 정리.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렇죠? 아, 부호 변화는 x가 3일 때랑 마이너스 9일 때구나. 둘 중에 하나가 극대, 둘 중에 하나가 극소겠네. 그렇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 구하는 것은 f의 3 곱하기 f의 마이너스 3을 구하는 겁니다. 3을 대입할게요. 9 빼기 6 빼기 7 거기에 2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9 더하기 6 빼기 7 거기 2에 마이너스 3승 되는 거고요. 는 마이너스 4죠. 2의 3승과 2의 마이너스 3승 날라가고 15에 7 빼니까 8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30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2의 2x승과 그리고 x는 로그의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죠. 그리고 x는 로그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우리는 양수인 부분과 x축 나와 있고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게 보이죠. 바로 갑니다. s는 인테그랄 로그의 2분의 1부터 로그의 2까지 바로 적분 들어갈게요. 2분의 1 아이고 적분기를 써놓고 2의 2x dx는 2분의 1 2의 2x는 되는 거고요. 여기서 로그의 2분의 1부터 로그의 2까지로 들어갑니다. 2분의 1로 묶어드릴게요. 2의 2x승은 2의 로그 2니까 로그의 4가 되고요. 로그의 4 빼기 2의 로그 2분의 1이죠. 로그의 4분의 1이 돼요.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가 4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바로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4로 통분해서 4, 4, 16에서 1 뺍니다. 15 될 거고요. 8분의 15, 2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형태는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정의를 활용한 형태를 갈게요. 물론 지금의 정의 좀 바뀌었지만 루트에 이렇게요. 1 더하기 n분의 3분의 1에 k분의 1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dx가 되는 부분이죠. 그대로 3n분의 1 곱하기 3 해주면 등식이 만족하는 거고요. 3은 상수 밖으로 빼주고 인테그랄 얘가 x가 되는 거죠. 1부터 1 더하기 3분의 1까지예요. 1부터 3분의 4까지 루트에 x분의 1 거기에 얘는 dx가 되는 거죠. dx와 대응됩니다.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 거니까 더하기 1 해주면 2분의 1승 2 곱하기 루트 x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1부터 3분의 4까지인 거죠. 는 3 곱하기 2 루트에 3분의 4, 루트 3분의 2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계산해주면 4 루트 3 마이너스 6이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쉽지 않았어요. 공비 구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활용하는 문제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4번에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갈게요. 지금 길이가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여기 3, 1의 형태로 되는 거고 얘가 특수각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를 가진 형태가 되고 1이면 루트 5가 되겠죠. 직각이면 삼각형이 되어서 첫 장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장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직각 삼각형 더하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의 제곱
어떻게 될 거고요? 1 더하기 4분의 5가 되어서 4분의 9가 첫 장이죠. 공비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공비 한번 구해볼게요. 요게 내접하고 있는데요. 접하는 게 요 접점이 여기 기준이죠. 요 점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항상 하던 거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2a 되는 거고 이 형태를 뭔가 이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이게 얼마지? 이게 느낌이 뭐지?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다행히 가로가 4기 때문에 요 길이가 3에서 2a를 뺀 거예요. 느낌 살짝 오죠. 밑변분의 높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각에 대해서 얘를 세타라고 해주면 이 세타를 표현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는 탄젠트를 볼 건데요. 알파에 대한 탄젠트가 2라는 걸 알고 있고 얘가 직각 이등변 4분의 파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만한 겁니다. 탄젠 세타를 구해볼게요. 탄젠 세타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뺐어요. 4분의 3파이에서 알파를 뺍니다.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덧셈 정리죠.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거기에 탄젠트 알파는 2가 됩니다. 분의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탄젠트 알파는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겠죠. 얘가 바로 뭐라고요? 3 마이너스 2a 분의 a가 되죠. 지금 보면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빈도상으로 진행합니다. 9 마이너스 6a가 a가 되는 거고요. 7a는 9니까 a의 길이를 구했어요. a는 7분의 9가 되겠죠. 이제 공비를 구할게요. 공비는 대응되는 길이의 b. a와 대응되는 길이는 2가 되는 거고요. 2분의 a, 14분의 9죠. 오케이, 진행합니다. 답은요. 1 마이너스 공비가 14분의 9 길이에 비해 전체 제곱이고요. 거기에 첫 장이 4분의 9가 되는 거고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한다. 14의 제곱을 곱할 거예요. 14의 제곱 곱해주면 14의 제곱에서 9의 제곱을 뺐잖아요. 그렇죠? 암산 될까요? 합차예요. 합차. 14 더하기 9는 23 곱하기 14 빼기 9는 5 분의 14는요. 2 곱하기 7이에요. 거기에 제곱이니까 9 곱하기 4 지워지고 7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5, 35, 20, 115분의 49 곱하기 9가 되어서 9, 9, 81, 9, 4, 36, 441 답이죠. 답은 몇 번이냐? 115분의 441이 안 나왔다. 그렇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다 해서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어요. f'x는 2-x제곱분의 3이죠. f(1)이 5래요. 무슨 얘기야? 적분 상수를 준 거죠. f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fx는 바로 가는 거죠. 언제요? x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fx는 2x 플러스 x분의 3이 됩니다. 거기에 1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적분 상수를 체크했습니다라는 의미로 플러스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gx를 정의했는데요. 이제 가조건을 보시면 g'x가 f'의 마이너스 x래요. f'의 마이너스 x.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는 2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3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g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gx는 아까랑은 좀 달라요. 얘는 2x 플러스 x분의 3인데요. 여기에 적분 상수 c가 있는 게 조금 차이죠. 나에서 이제 c가 구해지겠죠. 나를 보니까 f의 2는 바로 갈게요. 2 곱하기 2, 4 더하기 2분의 3 되는 거고요. 더하기 g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빼기 2분의 3 더하기 c가 되는 거고요. 얘가 바로 9가 됩니다. c가 9란 얘기네요. 그 형태에서 g의 마이너스 3을 구하시 약간은 허무한 문제죠. 그래서 2, 3은 6, 마이너스 6 빼기 1 더하기 9는 2, 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미적분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이루어진 함수 화살표 4개의 구간이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먼저 정리하시고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x의 제곱의 n승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1 해주시고요. 분의 a-2에 x 곱하기 x의 제곱의 n승 되는 거고 플러스 2x가 됩니다. 가볍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x의 제곱의 절대값, x의 절대값 봐도 상관없겠죠? 1보다 클 때에는 개수를 비교해서 3분의 a-2의 x로 되시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x의 제곱의 n승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1분의 2x가 됩니다. x가 1일 때는 1을 대입하는 거예요. 1을 대입해 주시면 3 더하기 1, 4분의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a가 되죠. 4분의 1 a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분모는 4 똑같은데 이 분자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a가 됩니다. 이 형태에서 f의 f(a)이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래. 합의 동그라미 화살표 2개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f(1), f(1)을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f(1)은 여기 있죠. 4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f의 4분의 a는 얘가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진행합니다. f의 4분의 a는 5. 이쪽에 가서 할게요. f의 4분의 a는 4분의 5.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x자리에다가 4분의 1을 넣어주시면 돼요. 는 x에다가 4분의 1을 넣을 거야. 그럼 12분의 a-2 곱하기 a는 얘가 4분의 a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a의 절대값이 4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똑같이 대입할게요. 계속 대입할게요. 4분의 a를 대입합니다. 그럼 2분의 a는 4분의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 x의 1일 때, 그렇죠? x가 1일 때라는 얘기는 4분의 a가 1일 때죠. 4분의 a가 1일 때 a가 4일 때에 대해서는 a의 4를 넣어주면 1 되는 거고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해서는 여기도 1 되겠죠. 그럼 지금 결과가 4분의 5가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얘가 4분의 5인 케이스하고 얘가 4분의 5인 케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좀 보셔야 돼요. 얘가 4분의 5일 때에 대해서 a를 구해볼게요. a는 2 곱해주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2분의 5가 되면 4의 a의 절대값이 4보다 작죠. 확인됐고 오케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4분의 5가 되는 a의 값의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a-2 곱하기 a가 4분의 5가 되는 a의 값은 2차 방정식이죠. 12 곱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거기에 5 곱하기 3은 15가 돼요. 마이너스 15 해주고 는영 될 거고요. 3, 5, 15 될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a는 두 가지예요. 마이너스 3이랑 5가 가능한 건데요. 절대값이 4분의 2의 절대값이 더 큰 거니까 5밖에 안 되죠. 그래서 5하고 2분의 5하고의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2분의 15가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미적분 문제는 20번입니다. 20번 쉽지 않았어요. 20번이 약간은 좀 독특한 형태긴 한데 그래프를 좀 다룬다면 멋진 발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같이 해볼게요. fx에 대하여 정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이 0하고 1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fx는 파이의 사인 2파이 x가 되고 gx는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0도 있어야 되고 1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구간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자연수 n을 구하래요. hx는 f의 nx 곱하기 gx인데 얘가 실수 전체 연속이래요. 근데 일단 hx가 결국은 g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0하고 1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f의 nx하고 0이죠. gx가 1일 때는 f의 nx고 gx가 0일 때는 0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지는 몰라요. 어떤 순간은 f의 nx를 따라가고 어떤 순간은 0을 따라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fx는 먼저 볼게요. fx라는 함수는 x가 1일 때가 주기가 되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파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x자리에 nx를 넣었어요. 그럼 y축을 기준으로 n분의 1배를 하는 거 알고 있죠.
sin x와 sin 2x의 관계예요. y축에 2배 줄여주고 sin x와 sin 3x의 관계예요. 3분의 1배 해주는 거죠. 그렇죠? n분의 1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f의 nx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fx라고 했을 때 f의 nx가 되면 여기 나누기 n 해주면 돼요. 주기가 n분의 1 된 거예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느 순간 0이 되는 거죠. 연속함수로서.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쭉 해서 딱 와서 1 하고 끝나겠죠. 이렇게요. 요게 이제 y는 hx가 되는 거예요. hx는 어느 순간 0 되는 거예요. 뭐 연속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해서 연결해서 연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 얘가 hx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값이 2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hx의 dx가 2가 됩니다. 요게 좀 예쁜 표현이죠. 느낌은 살짝 가져가면 좋은데 넓이에 대해서 감각이 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fx를 먼저 볼게요. fx. 이거 상식이야.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y는 fx예요. fx 전에 sin x를 한번 해볼게. 이거 다 알고 있죠? 20번을 풀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 넓이 1이다. y는 sin x. 그런데 여기에다가 2파이 x를 하잖아요. 2파이 x는 y축을 기준으로 2파이분의 1을 한 거니까 넓이가 2파이분의 1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앞에 파이와 곱하면 파이배를 늘린 거니까 다시 2파이분의 1에다 곱하기 파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가 실제로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요게 fx예요. 요 정도의 넓이 감각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얘가 뭐냐면 hx가 2란 얘기는 왼쪽에도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얘가 1이고 얘가 1이잖아요. 근데 얘가 2란 얘기는 이쪽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어렵죠. 다시 한번요. 지금 fx1이 f의 nx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 넓이가 1이었잖아요. n분의 1 뭐가 되겠어요? 여기 n분의 1 되겠죠. n분의 1 되겠죠. n분의 1 되겠죠. n분의 1 되겠죠.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다 더한 넓이가 1이야. n분의 1이 n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부터 0까지에서도 위에 것만 다 더한 게 1이야. 그러면 음수를 싹 없애야만 넓이가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권이 진짜 멋있는 얘기죠. 가족권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가족권의 결론은 음수가 없다. hx는 잡혀 있어요. 끝난 거예요. 가족권이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있어요. 물론 나조건도 쉽지 않죠. 복잡한 문제는 가벼운 예시를 통해 생각해 본다. 지금 가볍게 가볼게요. n이 2일 때 가볼게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어려워요. 2일 때 가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넓이가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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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n분의 1. 그런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이미 2인 거니까 가족권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hx는 f의 nx하고 y는 0하고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속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h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애초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n값을 모를 뿐인 거죠. 그 n값을 가족권이 아니라 나족권에서 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x 곱하기 hx dx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을 다 나눠가지고 말이죠. 여기가 n분의 1이야. 쭉 해서 여기 1대. 이 구간을 다 나눠가지고 말이죠.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관찰을 가지고 이게 요 함수가 말이죠. 요 함수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짝 바꿔주면 그때 문제가 조금 예뻐집니다.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요.
별표,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신유형이야. 이런 관찰은 쉽지 않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보는 거야. 나는 목표가 있어요. x 곱하기 hx dx를 바꿔주고 싶어. t라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적분을 해서 바꿔줄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럼 dt는 dx가 되고 마이너스 dx가 되고 해볼게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t에 h에 마이너스 t에 거기에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돼.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위아래 바꿔줄 거야.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하나만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t에 h에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h의 마이너스 t를 표현해 볼게요. h의 마이너스 t는요. 얘를 이렇게 접어버렸거든? 접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볼록 이렇게 볼록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센스는 바로 이거죠. 마이너스 곱하기 h의 마이너스 t를 이식하면 한 번 더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헤어집니다. 이렇게 헤어집니다. 0부터 1까지 t 곱하기 마이너스 h의 마이너스 t dt가 되는 거죠. 얘가 뭐라고요? ft죠. ft죠. 물론 이 구간에 대해서는 fx가 아니지만 이 구간 0이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딱 fx로 채워지는 거죠. f의 nx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이 있을 때 20번이 풀려요. 오, 멋있죠? 이런 거 이제 신유형이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다루는 문제는 어쨌든 다양하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도전이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관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생각보다는 좀 편하게 흘러갔고요. 제가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x 곱하기 f의 nx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계산합니다.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의 nx, x의 nx 대입할 거예요. 파이, 사인, 2파이의 nx, dx 요 값이 마이너스 32분의 1인 거죠. 그 n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 문제예요. 부분적 분이죠. 가볍게 들어갑니다. x 미분하면 1이고요. 요거 미분해 주면 파이 있고 2n분의 1, 그쵸? 2n분의 1의 적분이죠. 코사인 2파이 nx에 마이너스 붙죠. 적분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적분끼리 마이너스 2n분의 1 x의 코사인 파이 nx 2파이 nx 힘들다 그렇죠? 2파이 nx가 왜 이렇게 길어 그렇죠? 여기에 보통 부분 적분할 때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적분이 돼요. 플러스해서 적분해주면 얘가 2파이 n이 나눠지니까 4파이의 n제곱분의 1 거기에 사인에 2파이 nx 0부터 1까지 잡히죠. 다행히 얘는 x가 0일 때도 x가 1일 때도 0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1 대입해 줄 거예요. 0 대입하면 또 0이겠죠? 1만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n분의 1 코사인 2파이 n 1이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32분의 1인 거예요. 아, n이 16이구나. 쉽지 않은 관찰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21번과 30번이 생각보다 좀 쉬운 대신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센 문제들이 있죠. 아까 14번도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적분 다음 문제. 지금 우리는 수원 풀고 미적분 풀고 확률과 통계 풀고 하고 있습니다. f의 프라임 0값을 구할 건데요.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1 하고 싶죠? 마이너스 7 하고 싶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아무래도 함정일 거예요. 미분의 전 단계. 무조건 목세 미분이 아니고요. x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먼저 가볍게 정리해주고 가는 게 맞죠. f의 프라임 x는 1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7인 거고요. 이제 f의 프라임의 0은 8입니다. 다음 문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는 2.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도형의 극한을 풀었는데 24번 3점 따위로 나오다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가볍게 뭐 읽어주시면 되고 G분의 F 곱하기 40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림으로 갈게요. 얘가 1인 거고요. 얘가 1인 거고 얘가 3등분점이에요. 이렇게 탄젠 세타 뭐 여기는 2탄젠 세타 되겠죠. 이렇게요. 거기에서 요 넓이 구해주고 요 넓이 구해주면 됩니다. 넓이를 구할 때는 전체에서 여기 요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가시면 되는 거고요. 막상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막 쉽다고 볼 수는 없네요. G세타를. 이제 감각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얘가 1대 2가 되면 직관적으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가 세타가 되면 2세타 되거든요. 그래서 G세타는 부채꼴 2분의 1 R 제곱의 세타로 풀려요. F세타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빼면 되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가면 1대 3이 돼요. 닮음처럼. 그래서 F세타는 요 작은 넓이의 셈인 거죠. 2분의 1 R 제곱에 세타에 곱하기 3을 주면 답인데 이제 직관을 연습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면 조금은 어렵겠네요.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먼저 f의 세타를 구합니다. f의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가 되고 높이가 탄젠 세타가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부채꼴을 뺄 거예요. 2분의 1 R 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 세타, 2탄젠 세타, 아니 탄젠 세타죠. 탄젠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가 되고요. G 세타는 여기에 2세타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겠네요. 여기 좀 어렵고요. 이렇게. 얘를 알파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알파. 얘는 2분의 1 R 제곱에 세타가 되어서 2분의 1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세타 더하기 알파에 대해서 탄젠트를 하면 이 탄젠트에 세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제 3 잠시만요. 여기 2탄젠스 3이다. 쏘리. 그 다음에 여기가 4탄젠스 타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6탄젠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좀 귀찮긴 하겠네요. 귀찮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 플러스 알파는 3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렇게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G세타 2분의 1 알파분의 탄젠 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좀 쉬울까요? 그거 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 아까처럼 되게 빨리 풀어가지고 잠깐 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가주면 이 알파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가볼게요.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이렇게. 여기에 탄젠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때 이제 양변을 세타로 나눠주면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주면 얘가 1로 수렴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모 분자를 탄젠트 세타 플러스 그냥 요 정도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보통 이제 3세타가 되는 거니까 3세타는 1 되어서 이렇게 세타 플러스 알파는 3세타가 되고 알파는 2세타 정도로 취급을 해서 대입하면 바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타. 답은 2분의 3 곱하기 40, 60이 답입니다. 이렇게. 다음 미적분은 28번 문제입니다. 28번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적분이 어려웠죠. 근데 미적분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수원도 어려웠고 확률 같은 게도 실수할 부분이 되게 많았고 뭐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죠. 28번.
A, B에 대해서 fx를 정의했어요. fx는 x-a의 x-b의 제곱 이런 함수고요. 거기에서 g의 역함수에 대해서 gx를 정했어요.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g의 역함수를 정의해서 hx를 f의 g의 역함수 x라고 했어요. 28번 문제가 이 정도 아니도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셌어요. 맞아요. 어려웠습니다. 시험 어렵네요. 다시 봐도 어렵네요. 이렇게. 구하는 건 F8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을 연습했다면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언제 나왔죠? 작년 수능 나형 20번 형태죠. 2017 10월 연합평가 나형 30번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형에 나왔을 뿐인 거예요. 곱의 미분 가능성이에요. 두 함수 하나가 미분 가능하고요. 하나가 미분 불가능한 형태가 있어요. 그때에 대해서 전체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얘가 만약에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이면 오케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연속함수예요. 연속의 연속을 합성했으니까 연속함수인데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어.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 그때 이 왼쪽 함수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hx라는 함수는요. hx의 절대값 함수는요. 분명히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쓰는 도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fx 곱하기 gx가 있는데 hx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가 미분 가능이야 언제나. 그런데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미분 불가능해. 지금 공식으로 가자고요.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hx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 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은 단순하게 f의 a가 0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hx는 분명히 걷어 올린 함수라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있어. 그래야 가조건의 의미가 있겠죠? 그게 언제겠어요? x는 1일 때겠죠. 왜? 1만 0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1이 0이구나. 미분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h1은 뭐냐면 h1은 g의 역함수의 1이죠. 바로 보이죠? g의 역함수의 1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의 g의 역함수의 1은 0이다. f의 0은 0이다. 그리고 미분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fx 그려볼까요? 얘가 0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얘를 거둘렀을 때 미분 불가능하겠죠. 합성함수에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좀 편한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b보다는 0이 맞겠죠. a가 0인 거죠. 당연하죠. 거기에서 얘가 3분의 b가 되는 거고 y는 fx가 되는 겁니다. 문자가 하나로 줄어졌어요. 그때 h의 프라임 3이 2래요. 진행할게요. h의 프라임 3은 먼저 h의 프라임 x는 f의 프라임의 g의 역함수 x 곱하기 g의 역함수 프라임 x인데 h의 프라임 3은 그쵸? g1이 3이 알고 있죠? 그래서 f의 프라임 1이고 곱하기 g의 역함수 프라임 3이죠. g의 역함수의 3이 1이기 때문에 얘는 g 프라임 1분의 1인 거예요. 얘가 지금 2라고 주어진 거죠. g 프라임 1 볼게요. g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얘가 4죠. 그래서 f의 프라임 1이 3이라고 나온 거예요. 끝났어요. 오케이. 진행할게요. 답을 냅니다. f의 프라임 x 구할 때 막 이거 곱의 미분 안 할 거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3분의 b일 때 3등분 알고 있잖아요. 이때 0 되고 이때 0 되는 거니까 f의 프라임 x는 최고차 한계수가 3 되는 거고 거기에 x-3분의 b 거기에 x-b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때 1을 대입하면 잠시만요. 얘가 지금 4, 2, 8입니다. f의 프라임 1이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진행을 합니다. f의 프라임 1은 3 곱하기 1-3분의 b 곱하기 1-b는 8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3-b 곱하기 1-b 다시 한번요.
b-3 곱하기 b-1이 8이 되는 거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죠. 얘가 0 되는 거고 계산되죠? b는 5하고 마이너스 1인 건데요.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는 5죠. fx를 구했어요.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인 거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답은 8 곱하기 8에서 5 빼니까 3이죠. 3, 3, 9, 72가 답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기출을 좀 연구를 했다면 이런 포인트들이 나왔잖아요. 신유형으로 작년 수능 나형 20번을 봤다면 제대로 분석했다면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지금 다항함수랑 계속 연결된 형태가 좀 보이죠. 거기에서 실수 전체의 접합에 정의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gx는 f의 sin 제곱 파이 x. fx는 x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거기에 gx는 f의 sin의 제곱의 파이 x.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요게 0 이상 1 이하예요. 가볍게 sin 파이 x 그려볼까요? 얘는 sin 제곱의 x는 주기가 파이인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2x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in 그릴 때 얘가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연결해서 이렇게 제곱처럼 딱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0부터 1까지겠죠? 각도가 파이가 된 x 값이겠죠? 여기까지. 요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쭉 반복이 됩니다. 그때 가조건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gx고요. 가조건만 0과 1 사이예요. 가조건만. 극대가 된 x의 값이 3개고요. 그때 극대 값이 모두 동일하다. 이 조건을 이용해 줄 거예요. 극대의 동그라미 화살표 도함수의 부호 변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3번 있다는 얘기예요. 0과 1 사이에.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최소한 2번 있어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합성함수인데요. 미분 가능의 미분 가능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3번이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커다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가조건을 좀 더 분석을 해봅니다. x가 0부터 1까지 갈 건데 안에 있는 함수가 0부터 1까지 하나의 주기예요. 완벽한 대칭성이죠. 사인이니까요. 여기가 1, 0, 2분의 1 이렇게요. 거기에서 gx가 극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볼 거고요.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일단 그렇죠? g'x는 f의 프라임의 sin 제곱의 파이 x 곱하기 2 사인의 파이 x 속미분 있습니다. 곱하기 또 있어요. 그렇죠? 파이의 코사인 파이 x. 정리 좀 할게요. f의 프라임 사인의 제곱 파이 x 2 사인 코사인 곱하기 파이의 사인 2 파이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호 변화를 볼게요. 어떻게 생기죠? 얘가 이렇게 0부터 1까지니까 부호 변화가 지금 한 번밖에 안 생겨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생겨야 되는 거야? 여기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f의 프라임 x는요. 많아야 2번 부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부호 변화가 몇 번을 생겨야 극대가 3번 나오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최소한 1개, 2개, 3개, 4개, 5번은 생겨야 되는 건데 지금 f의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생기려면 얘가 알파를 지나거나 베타를 지나가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그럼 총 5번이 되려면 한 번은 2분의 1 있다고 치고 맥스로 갈 수 있는 게 5번인 거죠. 얘가 y는 알파, 얘가 y는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4번 생기고 1번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도함수 G'X는 얘가 이런 형태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극대 그 중간에 극소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0부터 1까지 갈 때에 대해서 안에 있는 함수 0부터 1까지 갈 때 올라갔다 내려가죠. 극대 극소 2분의 1 극대 극소 극대 y가 알파일 때하고 y가 1일 때 두 개가 바로 극대가 됩니다. 이 값이 알파일 때하고 이 값이 1일 때가 극대가 되고 그 값이 모두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식이 나왔죠. 가족권을 이제 해결을 했어요.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G에 얘를 T1이라고 할까요? T1? T1은 G에 2분의 1이다. 다시 한번요. 3참수로 해석을 할게요. G에 T1 다시 한번요. T1은 알파가 되는 거죠. F에 알파는 F에 1이다. 요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죠. 얘가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부호 변화가 생기죠. 하나 더 있어요. F에 프라임 알파에서 부호 변화가 생긴다.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차 함수가요.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거죠.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알파하고 1일 때 알파가 1보다 작죠. 그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3차 함수인데 그때 알파가 길게 0인 거예요. 최고차항계수 1인 거예요. 그래프 이렇게 잡히죠. 요게 y는 fx예요. fx를 잡아냈어요. 얘가 베타죠. 여기까지가 가족권입니다. 거기에서 gx의 최대값은 2분의 1입니다. 지금 gx는 합성함수고 이 x의 범위가 이 sin 제곱의 파이 x로 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거든요. 그럼 max가 1이에요. 최대값은 얘가 y는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게 2분의 1이구나. 나조건 첫 번째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럼 0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에서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이 0이거나 둘 중에서 작은 값이 0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극대극소의 차이 3차 함수에서 진행을 할게요. 좀 더 정리를 가볍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30번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거죠. 아까 21번 좀 쉬웠잖아요. 정리할게요. 이렇게요. 가족권에서 알파일 때에 대해서 이게 1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나조건에서 얘가 y는 2분의 1이 되어서 다조건에서 얘하고 이쪽하고 어느 쪽이 더 작니 하고 물어보고 그렇죠?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에 대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0이다라고 주어진 거죠. 우리는 3차 함수의 이런 성질을 알고 있어요. 4a, bs의 극대극소의 차이 알고 있죠?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좀 보여줄게. 3등분의 간격을 p라고 할 때 p라고 할 때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할 때 3차 함수 극대극소의 차이는 4ap의 세제곱이에요. 절대값.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이 극대극소의 차이가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하면 4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1이고 거기에 p의 세제곱이 2분의 1인 거기 때문에 p는 2분의 1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말이 안 돼요. 왜? a랑 b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날아가요. 극대극소의 차이를 가볍게 볼 수 있다. 3차 함수, 4차 함수는 내년은 더 중요하죠. 아예 수투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22번, 그렇죠? 내년 22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 3차 함수는 좀 많이 알아두세요. 어쨌든 물론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내년 수능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요, 그렇죠?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이고 알파고 베타가 되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까 x가 0부터 1까지였는데 그렇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거고 나 조건에서는 x가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거고 오케이. 그래서 f의 0이 얘가 0으로 나온 겁니다. fx를 그려볼게요. fx는 최고차항 기수 1이기 때문에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1 플러스 2분의 1인 건데요. 그때 f0이 0인 거죠. 0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가 0인 거니까 알파가 구해졌어요. 알파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f의 2는 2 대입할게요.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거기에 제곱이고 플러스 2분의 1인 거고요. 는 유리수 부분 4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5가 될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루트의 2배죠. 마이너스 2루트 2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가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29가 답이죠. 요게 이제 미적분 문제들이에요. 중간중간 어려운 게 꽤 있죠. 그런 게 수원에서도 그렇고 미적분에서도 그렇고 확률과 통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세 같아요. 어느 정도 잡혀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등급컷이 조금 예쁘게 나온다면 내년부터의 기조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여전히 30번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단지 그 어려운 문제가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더 쉬워졌다. 대신에 그걸 풀 시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확률과 통계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파트 첫 번째 문항 4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를 전체로 한 B의 확률이죠. 가볍게 갈게요. 이런 문제들은 A의 확률을 스몰 a,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스몰 x라고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B분의 스몰 x 그리고 A 더하기 B가 10분의 7인 거죠.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문제를 중학교 문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A는 4x고요. B는 3x예요. 두 개를 더하면 10분의 7이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크게 16, 다음을 구하시오.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20이고요. 더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16분의 1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니까 4분의 4, 2, 8, 85. 2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자 A, B, C, D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9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1열로 2비로 나열할 때 A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일 확률은 그랬어요. 확률은 가능성이에요. 확률은 가능성.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중요한 거지 숫자의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A, B, C, D, E 동그라미 4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팩토리알에 동그라미 4개니까 4팩토리알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의 양옆에 숫자가 있는 거니까 A의 왼쪽에도 동그라미,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B, C, D, E 동그라미 2개 남죠? 이렇게 주면 총 7개죠. 7팩토리알 나누기 동그라미 2개니까 2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확률에서 XY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하는데요.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고요. 역시 약간 꼬아놨죠. 그래서 평소보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중간 번호 숫자에서 확실히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X는 평균이 8이기 때문에 얘가 8이 되고 표준 편차가 3인 상태에서 4부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 확률하고 더하기 Y가 8 이상인 확률하고 그럼 지금 Y에서는 평균이 M이 있고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이 확률하고 더했던 2분의 1이래요. 다시 말하면 요 8하고 요 4하고 표준화한 형태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4를 표준화해 주면 x에 대해서 4 마이너스 8 나누기 시그마 3이 되는 거고요. 8을 표준화해 주면 y에 대해서 8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1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m이 되고 8 마이너스 m은 얘가 마이너스 지워지고 3분의 4 세타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서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의 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게 8 플러스 여기가 3분의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내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하면 돼요. 확률. y가 차분하게 갈게요. 선생님, 지금 약간 성급한가 보다. 천천히 설명해 줄게. 표준화 들어갑니다. z는 지금 8에서 m을 뺀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 마이너스 m. 근데 지금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빼기 m을 알아야 돼요. 거기 나누기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8 마이너스 m이 3분의 4 시그마니까 2 시그마 나누기 시그마니까 확률은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0.477이 곱하기 0.5니까 0.977이 4번이 답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에 P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양의 방향을 3만큼, 3 이상이면 Y축의 양의 방향을 1만큼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데 분명히 나왔던 문제들인데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을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그냥 확률 변수를 Y라고 정의하는 문제죠. Y를 정의할게요. Y는 넘버 오브 2 이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Y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Y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요. 15번 시행할 거고 그때 3분의 1의 확률로 2 이하가 나오겠죠. 주사위니까. 거기에서 x를 y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이 x라는 것은 직선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x는 한 번에 힘들고 점 P를 먼저 표현하게 되겠죠.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y번만큼 2 이하가 나왔으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15-y번만큼 3 이상이 나온 거니까 y축 방향 1만큼 15-y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P를 정의하고 여기에서 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여기서 x를 정의합니다. x는 루트에 3, 3은 9 더하기 4, 4, 16분의 절대값 3 곱하기 x좌표는 3y 더하기 y좌표는 15-y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는 5분의 1에 9y에서 4y를 빼니까 5y가 되고요. 4 곱하기 15니까 더하기 60이 되겠죠. y가 지금 0 이상 15 이하이기 때문에 이항분포 0 이상 15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y 플러스 12는 양수가 되어서 이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y의 기대값에다가 더하기 얼마요? 12를 더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2를 더하면 되는 거죠. y의 기대값은 15 곱하기 3분의 1, 5가 되고요.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숫자가 3 2개, 4 3개가 있습니다.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을 건데요. 꺼낸 공이 3이면 주사위 3번 던질 거고요. 꺼낸 공이 4면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예요. 그랬을 때 주사위의 합이 그렇죠. 주사위의 합이 10점인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차분하게 5분의 2의 확률로 3이 나올 거고요. 5분의 3의 확률로 4가 나올 거예요. 5분의 2의 확률로 3이 나오는데요. 그때 주사위를 3번 던질 거고 6 곱하기 6 곱하기 6의 경우의 수 중에서 세 주사위의 합이 10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거죠. 그런데 A, B, C는 0 이상, 1 이상, 6 이한 거니까 다시 한번요. 0 이상으로 바꿔서 라지 A 더하기 라지 B 더하기 라지 C가 7이면 되는 거고요. 이때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0 이상 5 이하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3H7이 되고요. 6건은 A가 6 이상일 수도 있고 B가 6 이상일 수도 있고 C가 6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가 6 이상인 건데 곱하기 6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3H
1이 되겠죠. 이렇게요. 는 9C2 n-1 빼기 3 곱하기 3C1 암산되죠? 3. 그래서 98에 70이니까 36에서 9를 빼어서 27이 됩니다. 이제 주사위를 4번 던져서 합이 10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인 상황이고요. 역시 0 이상 5 이하로 만들어주면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를 이용할 수 있어요. 6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4H6에서 마이너스 여사건은 4개 중에 하나가 6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얘가 6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6, 0, 0, 0 이런 식이죠. 어쨌든 우린 중복조합으로 4H0이라고 합니다. 9C3 빼기 4 곱하기 3C0이 되고요. 9, 8, 7 계산 한번 해볼까요? 9, 8, 7, 3, 2, 1 나눠주면 3, 4, 12 곱하기 7, 84 84 빼기 4 곱하기 1, 4가 되어서 80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여기 분모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분자에는 80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이어갈게요. 일단 6 하나 지워주고요. 같은 상황에서 2 한 번 더 지워주고요. 2 한 번 더 지워주고 지금은 더 이상 약분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5 곱하기 6은 30이고요. 30 곱하기 6, 3, 18이에요. 그래서 540 왼쪽이 27 오른쪽이 20이 되어서 540분의 47 답은 5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5cr 곱하기 x의 r승 곱하기 x의 제곱분의 3에 5 마이너스 r승을 생각하면 되고 일반항 5cr 곱하기 먼저 숫자를 뺄게요. 3의 5 마이너스 r승 곱하기 x의 r승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x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2r이 됩니다. 지수만 볼게요. 3r 마이너스 10이죠. 3r 마이너스 10이 2인 케이스 r이 4란 얘기고요. 그때 요 값이 답이죠. 5c4 5에다가 곱하기 3의 1승 3이니까 답은 15가 됩니다. 확률과 통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 모양의 탁자에 앉는데요.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이 없네요. 그림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은 직선 순열화를 이용할게요.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B가 지금 중복이 돼 있죠. 겹쳐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B를 여기에 고정시키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남은 숫자들, 남은 자리를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1, 2, 3, 4, 5. A는 B와 이웃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여기 A가 들어가는 거죠. 1 또는 5에 A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 C는 B와 이웃하지 않는데 A가 이미 이웃해 있으니까 C의 자리는 2, 3, 4, 4개가 되겠죠. 3개가 되겠죠. 그래서 C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고 나머지 D, E, F도 있죠. D, F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서 6, 6에 36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일부러 수원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기 편하라고 나눴고요. 쉽지 않아. 29번도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으니까 역시 차분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 B, C, D에게 검은색 모자 6개와 흰색 모자 6개를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스몰 a가 6개가 있고요. 스몰 b가 6개가 있는 거죠.
검은색, 흰색. 각 학생은 한 개 이상의 모자를 받아야 돼요.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나조건 A가 받는 검은색의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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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4개 이상을 받는 거니까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지금 B의 개수보다 A의 개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학생은 A를 포함한, A는 무조건이라는 얘기예요. 2명뿐이다라고 했어요. 그 케이스를 다 나열하는 게 포인트예요. A는 4개가 아니고요. 4개 이상이기 때문에 4개일 때를 보고 5개일 때를 보고 6개일 때를 볼 건데 검은색 모자가 흰색 모자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4개일 때와 5개일 때밖에 없을 거예요. 검은색보다 흰색 모자가 많은 학생이 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를 고정을 시킵시다. A 하나가 있고 B가 없는 케이스. 이렇게 2명이 검은색보다 흰색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에는 또 하나가 A, B가 있겠죠? 이렇게. 나머지에는 B는 하나가 있어야 한 개 이상이 되죠. 이런 케이스가 첫 번째. 차분하게 하셔요. 두 번째 케이스. 먼저 A에 4개의 검은색이 들어가고 이번엔 3명 중에 1명의 검은색이 2개가 들어가고 거기에 흰색이 없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세 번째. 색깔을 하얀색으로 할게요. A, B, C, D에서 A가 검은색을 4개를 받고요. 3명 중에 1명이 검은색 2개를 받았는데 흰색이 하나가 있는 케이스. 고정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하나 이상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B, B를 채우고 들어가면 되겠죠? B, B를 채우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요게 A가 검은색 모자를 4개를 받는 케이스예요. 5개도 가능하죠. 네 번째. 요 은근히 놓칠 것 같아. 첫 번째 놓칠 수 있는 포인트는 A가 5개를 받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거기에 B, B가 있고요. 두 번째는 6건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죠. 조심하셔야 돼요. 차분하게. 어렵진 않지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래 확률은 그런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먼저 A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B는 A가 하나고 B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B라는 학생이 정해진 경우는 3명 중에 1명. C는 A와 B가 A가 하나가 있고 B가 하나 이상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러 동그라미 했어요. 얘는 세팅의 네모 동그라미를 했어요. 그래서 2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곱하기 이제 나머지 B 4개를 추가하겠죠. 근데 여기엔 못 들어가요. 여기엔 B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3명 X 더하기 Y 더하기 Z 부정반응식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야. 중복조의 수 3의 H 4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A라는 학생이 검은색의 모자가 흰색보다 많아야 돼. 여기서 X가 4보다 작아야 돼. 흰색이 4개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4개가 되면 안 돼. 4개가 되면 한 가지 빼먹어줘.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수 포인트죠. 단답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6 곱하기 6C2 해주면 6, 5, 30, 15에서 1 뺍니다. 6C2, 6, 5, 30, 15에서 1 빼주면 14죠. 4 주기 24, 6, 4, 24, 6, 1은 6, 84.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요. 얘도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인 건데 역시 X가 4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다시 한번요. 3명 중에 1명을 골라서 검은색 2개를 세팅해놨어요. 곱하기 3H4 빼기 1이죠. 400은 빼줘야 돼요. 이렇게요. 3 곱하기 14가 되고 15 빼기 1 3, 4, 12 3, 1은 3 42죠. 이 케이스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기 때문에 6건이 없어요. 다행히도 3명 중에 1명 골라주고 곱하기 3H3 3 곱하기 5C 10이죠.
이 케이스는 x 더하기 y 더하기 y가 여기죠. y 더하기 z가 4가 되는데 다행히 a가 5개의 건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6건이 없어요. 3명 중에 1명을 골라서 a 하나 딱 주고 검은색 모자 하나 딱 주고 그 다음 곱하기 3의 4죠. 3 곱하기 아까 15였죠? 45 들어갑니다. 계산을 할게요. 84 더하기 42는 126이고요. 거기에 더하기 75 해주면 답은 201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어려웠고요. 킬러 문항이 쉽다고 해서 킬러 문항이 뭐 다른 문제들보다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전략은 21번, 30번 그래도 후순위로 놔두고 특히 30번 문항은 나머지 29문제가 완벽할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나머지 29문제를 좀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평소에 지금 신유형 자체는 20번 말고는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다양한 유형들, 기본 유형들을 좀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탄하게 이제 내년 수능을 위하신 분들은 탄탄하게 대비하시고 올해 오늘 수능 보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